남해 강진만 양식장의 새꼬막 집단 폐사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민들은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출신 중진 정치인들이 택한 선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 20주년을 맞아 부산 경남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체육회장을 민간에서 뽑는 첫 선거가 경남에서도 치러집니다.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자는 취지지만 깜깜이 선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 남해 강진만 양식장의 새꼬막 집단 폐사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민들은 인근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어피해 영향 조사와 껍데기 처리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남해군 선소마을 앞 강진만입니다. 바다 양식장에 뿌려놓은 새꼬막을 채취한 배가 작업선에 새꼬막을 털어놓습니다. 성한 새꼬막은 거의 보이지 않고 하얀 껍데기만 가득합니다. 새꼬막을 선별기 안에 넣고 돌리자 속이 빈 껍데기가 수북히 쌓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도 골라낼 껍데기가 많아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이 강진만 지금 이 전체가 꼬막 폐사율이 새꼬막 폐사율이 지금 한 95%에서 근 100% 가까이 됩니다. 작업장 한쪽에 쌓아놓은 폐각이 새꼬막보다 훨씬 많습니다. 1톤을 수확하면 폐각은 20배나 많은 2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해 강진만에서는 매년 조개류의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피해 정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새꼬막의 폐사율은 지난 2014년 57%에서 지난해는 85%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해 인건비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지만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 폐각을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폐사된 걸 그대로 놔두면 또 버렸었기 때문에 좀 손해가 가더라도 일단은 청소를 해내는 게 저희 어촌계 개헌들의 마음입니다. 어민들은 남강댐의 집중 방류로 바닷물이 담수화되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당국의 다각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서 10월 남강댐의 방류량은 18,000톤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폐류 집단 폐사로 바다 양식장에는 수확의 기쁨 대신 어민들의 한숨이 가득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출신 중진 정치인들이 택한 선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경남 최다선인 민홍철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인 김해갑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산 하포 출신 이주영 의원 역시 자신의 선거구에서 6선에 도전할 전망입니다. 현역이 아닌 원외 후보들은 새로운 선거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두 전임 경남지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고향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자신의 고향이 있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와 대구 쪽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당의 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정치인은 전략적 거점 지역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은 자신의 과거 지역구인 경기도 의왕 과천에 무소속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쳐 지역 정가에선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현역 의원 불출마 등으로 공석인 선거구와 1년 만에 리턴 매치가 붙는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선거구는 또 다른 관심 지역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경남은 16개 선거구에 지금까지 44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지난 9월 김해 한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이주 노동자가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 20주년을 맞아 부산 경남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부산 출입국 관리사무소 단속 반원들이
김해의 한 공장에 들이닥칩니다. 단속 대원이 도망가던 남성을 붙잡더니 목을 잡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와 함께 도망갔던 29살 태국인 A씨가 숨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의 25살 젠지라 씨도 단속 과정에서 다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두 발목이 다 분쇄 골절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핀도 박았었고 무릎 있는 데까지 통기부수가 양쪽 다 발이 다 되어 있었어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혼자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이주 노동자들은 잇따른 사고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계의 간절한 외침은 살인 단속을 중단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인권이 무시된 채 단속에만 급급한 불법 체류자 대책에서 벗어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또 단속 때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준칙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속 중심, 단속 일변도의 이주 노동자 정책은 가전 부상과 사망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 문제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 8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 20주년을 맞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은 아직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체육회장을 민간에서 뽑는 첫 선거가 경남에서도 치러집니다.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자는 취지지만 깜깜이 선거 우려에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체육회와 18개 시군 체육회의 회장은 그동안 각 단체장들이 맡아왔습니다. 한 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실상 세금에서 지원받는 만큼 단체장 입김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자는 취지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오는 20일 경남체육회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경남체육회와 18개 시군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인단이 뽑는 간접선거지만 민간에서 뽑는 첫 선거인 만큼 벌써부터 열기는 뜨겁습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모든 것을 한번 쏟아부어야 되겠다. 생활체육 활성화가 엘리트 체육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시대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잘 살려가도록 그동안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해오던 체육회장을 처음으로 민간에서 선출하다 보니 벌써부터 각종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나 총선처럼 공약집 같은 자료도 없고 공개 토론회도 열 수 없어 후보의 면면을 살필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데다 민간 회장이 뽑히더라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야 하니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자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체육인들이 직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당선된 체육회장은 아무래도 체육계에 자율적으로 또 앞으로 발전 방향을 서로 의논하고 게다가 일부에선 선거인 명단 유출로 인한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대만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2019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경상남도는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2등급을, 범죄 분야에서 3등급을 받았으며 화재 분야에서는 최하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지자체로는 창원이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사천과 밀양이 범죄 분야에서, 거제가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반면 밀양은 화재와 감염병 분야에서 5등급을, 함양은 자살 분야에서, 고성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천시 산하면 병둔마을 지도자 정국정 씨는 오늘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암문화복지센터 터를 재선정하고
사업추진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시는 60억 원을 투입하는 민간 주도 사업이라고 사천시는 주장하고 있지만 현 면장이 공동추진위원장이고 위원들은 면장의 영향을 받고 있어 면장 주도로 센터터의 위치를 비싼 곳으로 변경했으며 특히 시청의 담당 과장이 바뀐 뒤 사업 내용이 달라졌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동군 악양면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에코맘 산골 이유식이 악양면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유기농 이유식을 무상 공급합니다. 에코맘은 오늘 악양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이들의 이유식이 시작되는 생후 6개월부터 13개월까지 8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에 각 가정에 이유식을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에코맘은 하동 악양 지역 농산물을 주로 사용해 이유식을 만드는 업체로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동발전본부가 직원들의 급여에서 1,000원 미만 또는 10,000원 미만의 잔금을 떼어내 1,695만 원을 모아 하동군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하동발전본부 장학기금은 직원들의 급여 우수리 847만 원에 기업이 50%를 보태는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동발전본부는 지난 2012년 3,100만 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동군에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기금으로 모두 1억 9,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남해군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부서에 직위 공모제를 시행합니다. 남해군과 전국공무원노조 남해군 지부는 최근 노사 발전 협약을 맺고 근로조건 개선과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 등 모두 16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남해군과 공무원노조 남해군 지부는 지난해 12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맞아 가볼 만한 도내 명소 3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가볼 만한 곳으로는 창원 빛의 거리와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을 추천했으며 연말연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거제 송년 불꽃축제와 부자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의령 부자 솥바위 해맞이 행사도 가볼 만한 곳으로 소개했습니다. 도가 추천한 35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이 오늘 창원 리베라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딴 유재현 선수 등 9명이 장애인 체육진흥 유공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기업체 장애인 선수 채용에 기여한 정승규 EM테크 대표 등 6명과 경남장애인 육상연맹 임수진 선수 등 8명은 도장애인체육회장 감사패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경상남도 자유회관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통일관 재개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경남통일관은 지난 1998년 개관한 경남북한관을 재단장한 것으로 통일부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는 시설비 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경남통일관은 경남의 지리, 문화, 역사적 특성을 반영해 분단 돌아보기, 북한 마주하기, 통일 다시 보기, 한반도의 봄 바라보기 등의 테마로 구성됐고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